화면이? 네. 아, 아.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박우철입니다. 오늘 사우스 서밋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하는 프로그램인 그린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4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만나면서 들었던 가장 어려워하시고 또 필요로 하시던 요소가 바로 스타트업과 기업과의 협력이더라고요. 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오늘 사우스 서밋에서도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기업과 협력하는 게 관심이 많은 요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면서 어떻게 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기업 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은 기업이 아무래도 그 본질이자 숙명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니까 우리 안전한데도 혁신을 해야 돼, 계속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기업 S&P 500 인덱스 기업의 평균 수명을 보게 되면 1980년도 한 35년이었던 기업의 수명이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한 15년 정도로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같이 탑 10의 기업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단 한국뿐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혁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혁신으로 유명한 애플의 사례를 보게 되면 2000년도 초반 MP3 플레이어 시장은 아이리버가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팟이 출시하고 나서 아이리버는 경쟁력을 빠르게 잃게 되는데요. 이 아이리버는 단순하게 CD로 그냥 음원을 다운받아서 듣는 제품에 불과했다면 아이팟은 아이튠즈랑 결합을 하면서 서비스들을 경험하고 또 CD 중심이었던 음악 산업을 디지털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환을 하면서 혁신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폰이나 아이맥과 같은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되기도 했죠. 물론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 노키아라는 휴대폰 알고 계시기도 할 텐데 핀란드의 GDP 25%나 담당을 했던 이 노키아 휴대폰도 휴대폰의 이런 전환, 모바일 전환에 대한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해서 쇠퇴를 했고 최근에는 나이키가 이제 혁신적이지 않다,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내용과 함께 나이키 왕조의 몰락에 대한 키워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기업의 혁신과 또 기업의 생존이 얼마나 직결된 문제인가를 이제 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역시도 안일해서는 안 되겠죠. 과거 네이버는 쇼핑, 검색, 블로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꾸준히 만들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이제 안일하고 또 지키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된 시대인 만큼 검색에는 구글, 또 영상의 유튜브, 넷플릭스, 오픈 AI 같은 다양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꾸준히 혁신을 하면서 이런 문화들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R&D를 중심으로 내부의 R&D 팀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제품을 출시해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시대의 속도, 기술의 변화와 다양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맥킨지에서는 거대한 가속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 민첩하고 좀 빠르고 대범하게 변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AI가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제품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내부에서 R&D만으로 우리 이런 제품의 다양성과 기술의 속도들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과 혁신을 함께 만드는 오픈 이노베이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안에서 밖으로 또 밖에서 안으로가 결합되어 있는 역동적인 프레임워크죠. 외부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믿고 우리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게 되면 한 번 더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오픈 AI와 다시 한 번 더 협력을 하면서 최근 이제 코파일럿이라던가 빙과 같은 제품들을 만들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런 끊임없는 혁신이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20년이 넘도록 위대한 기업에 남아있게 해준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뭐 레고의 하나 사례를 더 들어보면 레고의 경우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조금 다양하고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방식으로 우리 실제 소비자가 제품 과정에 참여를 하고 아이디어를 주면서 그걸 실제로 제품을 양산화하고 제품에서 판매되는 수익을 나누면서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다양한 모델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포브스 300기업의 이런 300기업 중에 52.4%는 스타트업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업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기업은 하위에 있는 기업보다 약 2배 이상 이렇게 협력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국내 많은 기업에서도 R&D에 아직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이버 역시도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실무 입장에서 올해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왔는데 만들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 고민들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픈 이노베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런 걸 제공하는 기관과 또 수혜받는 기업의 입장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창업자 중 한 5명 중 3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지원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스타트업은 혜택 너무 부족하다,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제공하는 이제 기관이나 벤처캐피탈의 입장에서는 바라기만 너무 많은 걸 바란다, 잘하지도 않으면서 요청만 한다, 이런 서로 상호간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팀워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이 쌓이면서 협력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이 기업의 성장이라던가 오픈 이노베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인 혁신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만든 과제를 안전하게 완성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가설을 만들고 증명하고 검증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시장에 맞지 않는 제품이고 PMF를 찾지 못한 제품임에도 이런 과제를 완수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과제에 매몰돼서 시장에 맞지 않는데 피보팅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런 과제들의 기간이 대부분 좀 짧은데요. 한 6개월 이내로 짧다 보니까 과제들이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NDA 체결, MOU 진행, 미팅을 몇 번 했는가, 이 정도로 이제 과제가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 기업들에서도 실제 오픈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기보다는 빠르게 진행을 하고 또 단기적인 성과만 집중을 하고 또 과제의 완성에만 집중을 하는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리스크를 스타트업에서만 진다라는 겁니다. 스타트업에서만 리스크를 지고 대기업은 비교적 가져가는 리스크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타트업은 런웨이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 성과를 내서 다음 투자를 또 받아줘야 되는데 대기업은 이런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마음이 급한 스타트업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게다가 리스크를 적게 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협력이 좀 애매하면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스타트업도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는데 포기하게 되면 부정적인 경험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브스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협력 관계를 높여가고 있는데 비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다음 참여는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요소들도 발생을 하는 거죠. 저도 많은 스타트업 분들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끔은 별로였었던 경험 때문에 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좀 줄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결국에는 리스크를 좀 나눌 수가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에서는 스타트업이 피보팅을 하는 것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과제를 조금 더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우리 기업에서는 SI 투자, 즉 전략적인 투자를 동반해서
투자도 진행하고 쉽게 스타트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전결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가 같이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역시 너무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진짜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 설정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이 쉽지 이런 거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과 관점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스타트업과 협력을 해나가기 위해서 딜 소싱과 딜 테스팅 과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맞는 기업이 있는가, 또 아젠다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것인가를 찾기 위해 딜 소싱과 딜 테스팅 과정에 집중을 하고요. 심사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공모전, POC 프로그램, 다양한 미덕, 오픈 이노베이션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을 해서 그 중에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1000개 정도 기업이 협업 기업을 찾게 되면 한 5개 정도밖에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런 기회 비용들과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들을 많이 열어서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다면 서로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나오는 기업들을 찾는 데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그 기회 비용들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참여하는 의무 사항은 낮추고 혜택은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젠다가 어느 정도 도출되었다라고 한다면 PMF를 함께 찾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정말 필요한 제품인가,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을 수 있는 제품인가를 알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저희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를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입점을 해서 같이 공동 세일즈, 공동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시장의 제품들을 판매해보고 시장의 반응을 같이 보고요. 보완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 또 찾아가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함께 발굴을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품들도 많은데 그런 상품들도 스타트업은 실제 고객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PMF를 찾는 그런 캠페인을 열고 있기도 해요. 시장 실증 테스트베드 검증 캠페인을 열어서 함께 만든 서비스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고객을 저희가 대신 찾아주기도 하고요. 대신 찾아준 고객들이랑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MF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SI 투자, 즉 전략 투자를 수반해서 함께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투자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내재화를 해서 함께 제품을 네이버 클라우드 위에서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캠페인 중에 한 가지 사례만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AI 라이드라고 하는 캠페인을 작년에 이제 오픈을 했고 150개 정도 스타트업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5개 기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에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크게 오픈 이노베이션 방법이 나뉘어지기도 하는데 이 AI 라이드는 아웃바운드 형태로 진행된 방법입니다. 저희의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는 LLM 거대 언어 모델을 제공을 하고 이 기술에 필요한 인프라, 크레딧, 기술 지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고 만들어진 서비스를 바탕으로 테스트베드 검증 캠페인을 진행을 했죠. 테스트 검증 캠페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고객을 모객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소상공인과 같은 이 고객들의 타겟에 맞는 테스터들을 모집을 해드렸고요. 그분들과 함께 심층 인터뷰랑 줌 인터뷰 등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PMF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PMF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업들과는 이외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다양한 협력을 해나가고 있고요. 컨퍼런스 같은 곳에 같이 나가면서 한 번 더 시장의 반응을 보고 또 같이 PR 해주는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성장에 좀 집중을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참여한 기업 중 한 가지 기업의 소개를 해드리면 판다랭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계셨고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는 LLM 모델이 결합되게 되면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유저들을 대상으로 또는 블로그를 작성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어떤 키워드를 작성했을 때 상위 노출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키워드를 상위 기업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기반해서 초안을 짜주기도 합니다. 상세 페이지 내용을 짜주고
제목을 짜주고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컨셉을 짜주기도 하고요. 어떤 글을 쓰면 좋을지 초안을 짜주기도 하는 그런 플랫폼을 함께 같이 만들어갖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PMF를 저희가 같이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께 스마트 스토어 대상으로 뭐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프로그램들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도 한 것이죠. 저희 프로그램과 또 오픈 이노베이션을 왜 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한 가지 사례까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레슨런을 바탕으로 성장을 같이 해나가는 걸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이외에도 스타트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크레딧 제공하는 그린하우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찾아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